네, 안전관리론 핵심 문제 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3강입니다. 자, 안전 조직, 집단, 리더십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우리가 확인해보고 점검해봐야 할 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거죠. 그 리스트를 정리해 놓고 체크를 할 때 확인을 하면서 적정한지 아니면 부적정한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그것들을 향후 계획 세워서 보수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게 체크리스트입니다. 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점검 대상이 나와 있겠죠? 어느 부분을 점검할 것인지, 점검 대상 기기가 뭔지, 점검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또 점검을 할 때 어떤 기기를, 기측기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눈으로 점검하는지 이런 것들이 방법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점검 목적도 중요하죠. 이 점검하는 목적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이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체크리스트 안에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 목적은 근본적으로 그냥 목적이 당연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크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점검 시기, 언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점검 항목이 어떤 것들인지, 또 판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해설 보시면요. 점검 시기, 점검 기준, 항목, 방법, 점검 사항, 판정, 조치 이러한 내용들이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목적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점검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네요. 기기의 적정한 배치, 변형, 균열, 손상, 부식 등의 유무를 뭐로 한다고요? 유관으로 한대요. 유관, 촉수 등으로 조사 후 그 설비별로 정해진 점검 기준에 따라 양부를 확인하는 점검을 무슨 점검이라고 하겠냐. 자, 이런 네 가지 점검이 있어요. 외관 점검. 외관 점검이라는 것은 주로 눈을 사용하는 거죠. 외부적인 요소를 확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작동 점검은 작동을 시켜보는 거죠. 어떤 정해진 절차 순서에 의해서 작동을 시켜보는 걸 말합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그 다음에 기능 점검은 어떤 특정 장치에 대한 기능의 여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작동 점검은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작동은 전반적인 절차 순서에 의해서 작동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고, 어떤 기기가 자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기능 점검이고, 종합 점검은 가장 포괄적인 거죠. 종합적인 점검. 전체적인 설비 전체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을 종합 점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점검이 뭡니까? 외관 점검입니다. 그래서 이 외관 점검이 지금 문제가 유관이나 촉수 등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외관 점검을 설명하고 있는 문구가 됩니다. 답은 1번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거는 보셔야 돼요. 외관 점검은요, 기기의 손상, 부식 등을 유관, 촉감 등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작동 점검은 기기의 정해진 순서대로 작동을 시켜봐서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기능 점검은 간단한 조작을 행하여 어떤 기기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기능을 확인합니다. 여기는 동작 상황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종합점검, 정해진 점검 기준에 의해 측정, 검사를 행하고 운전시험을 행하여 종합적인 기능을 확인합니다. 가장 폭넓은 점검이죠. 자, 이 네 가지 점검에 대해서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유관이나 촉수, 촉감, 외관 점검이죠. 순서대로 작동을 시켜서 동작의 여부를 확인하는 게 작동 점검입니다. 어떤 기기가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기능 점검입니다. 종합 점검은 가장 종합적인 점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누전 차단 장치와 같은 안전 장치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작동을 시켜보고 동작 상황의 양부를 확인한다. 뭐 문구가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작동 점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해진 순서대로 앞에 내용을 잘 읽어보셨으면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내용이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기능 점검을 물어볼 수도 있겠죠? 기능 점검을 물어볼 수 있다. 자, 지금 63번에서 3번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기술 점검이라고 나왔잖아요. 기술 점검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명칭이 아니죠. 기능 점검이라고 해야 됩니다. 기능 점검 이렇게 해야 돼요. 기술 점검이라는 것은 답이 이제 될 수도 없다는 이야기죠. 자, 종합 점검이나 기능 점검을 물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나오면 당연히 우리가 맞춰야 되지만 종합 점검이나 기능 점검을 물어봐도 여러분들이 답을 맞힐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 꼭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를 해주세요. 자,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자, 맥그리거의 Y 이론과 관련이 없는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맥그리거는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Y 이론하고 X 이론 두 가지가 있죠. 자, X 이론은 성악설 개념이죠. 성악설 개념으로 근로자를 관리한다. Y 이론은 성선설이죠. 성선설 개념으로 근로자를 관리한다. 이렇게 해서 관리 방식이 결정이 되는 이론이었습니다. 자, 관계가 없는 것은 직무 확장. 직무 확장이라는 것은 Y 이론입니다. 직무 확장이라는 것은 Y 이론이에요. 자, 성선설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근로자는 일을 즐긴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관리 방안입니다. 책임과 창조력, 이것도 Y 이론입니다. 인간관계 관리 방식 Y이론입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 어쩔 때 권위주의적입니까? 강압적으로 하고자 할 때 권위주의적이 필요합니다. X이론입니다. Y이론과 관계없는 것 4번입니다. 권위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X이론 관리 방식이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관리한다라고 하는 게 Y이론입니다. 자, 책임과 창조력을 요구한다. Y이론이고요. 책임감을 느끼게끔 하는 거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안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Y이론이고 직무 확장.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면서 직무 확장 S이론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직무 확장이라는 것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직무가 확장이 된다는 것은 내 능력이 인정받는 겁니다. 내 능력이 인정받으니까 나는 이만한 일만 했는데 나보다 이만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직무 능력이 인정을 받아서 직무 확장이라는 게 됩니다. 그것은 곧 이제 내 직무가 확장됐다는 말의 의미는 승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직책을 갖고 있지 않는 평사원일 때는 내 할 일만 하면 됐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팀장이 되고 승진을 하게 되면 내가 관리해야 할 범위가 넓어지죠. 그래서 직무 확장의 의미가 그런 취지로 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Y 이론적 개념입니다. 자, 직무 확장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셨던 분들은 직무 확장이 Y이론적 승진 개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권위주의적 리더십. X이론 읽어보겠습니다. 성악설이고요. 저개발국형 수동적 관리 감시를 필요로 하는 거고 Y이론은 선진국 능동적 자율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핵심 이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전달됐던 내용이다. X이론이 좀 저차원적 관리 방식이고요. Y이론적이 좀 Y이론적 관리 방식이 고차원적 관리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요. 자, 맥그리거의 X이론에 대한 관리 처방이 아닌 것은 자, 한번 써보시면 되겠어요. 목표에 의한 관리. 목표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지금 당장에 어떤 막 업무를 성과를 내라는 게 아니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단계 거쳐갈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를 해서 목표만 달성을 해라. 이런 취지가 해당됩니다. Y이론입니다. 권위주의적 리더십 X입니다. 경제적 보상체제. 경제적 보상체제를 강화한다. 맞습니다. 임금을 더 줄 테니까 뭐 이런 취지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임금과 관련된 거, 돈과 관련된 거죠. 돈 이런 것과 관련된 임금이나 돈이 높은 차원으로 봅니까? 낮은 차원으로 봅니까?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차원적으로 봅니다. 자, 저차원적이기 때문에 X이론이 저차원적 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X이론적
내용이 됩니다. 면밀한 감독과 엄격한 통제를 한다. 당연히 뭡니까? X이론적 관리 방식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목표 관리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는 자율적인 권한을 주고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관리, Y이론적 관리 방식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X이론과 Y이론의 어떤 내용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내용의 문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직무 확장이라든가 여기 나오는 목표 관리 이런 것들은 Y 이론적 개념이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습득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66번입니다. XY 이론에서 Y 이론에 대한 관리 처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직무 확장 뭐라고요? Y 이론이라고요. 왜 자꾸 직무 확장이 나올까요? 문제에서 나오는 이유는 이 직무 확장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꾸 틀리더란 이야기죠. X 이론적이라. 아, 안 좋아. 이거 안 좋아. 직무 확장되는 거 나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좋은 이론으로 생각을 하더라. 그래서 직무 확장 Y 이론적 관리 방안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답입니다. 1번 Y 이론적 관리 방식입니다. X 이론이 아니다. 67번 이제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등식, 산수식처럼 고박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지식도 있고 기능도 갖고 있으면 능력이라고 했죠. 주어진 상황에 올바른 태도는 동기 유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금방 했던 능력과 동기 유발 결과를 두 개를 곱하면 인간의 성과고 인간의 성과에다 물질의 성과를 곱하면 경영의 성과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지식 기능은 태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했고 또 상황과 지식이 아니라 태도죠. 태도가 됐을 때 동기 유발이 된다. 능력과 상황이 아니라 능력과 동기 유발이죠. 요 두 개를 곱했을 때 인간의 성과가 되고 인간의 성과에다가 물질의 성과를 곱했을 때 경영의 성과가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동기 유발이 되면 인간의 성과다. 답은 4번만 맞게 돼 있네요. 나머지는 다 틀렸습니다. 자, 해설 참고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 기능은 능력, 상황, 태도, 동기 유발 두 개의 결과를 곱한 것이 인간의 성과. 거기다 물질의 성과 곱하면 경영의 성과. 애우기도 쉽죠. 순서대로 애우면 3번, 4번은 그냥 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1, 2번부터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등식.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68번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생안사 존자 기억나시죠? 생안사 존자 했는데 여기서 안전 욕구는 몇 단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생안 두 번째잖아요. 2단계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생안사 존자 생리적 욕구, 생리적 욕구 안 써도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5단계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생안사 존자 이런 문제도 당연히 돌아가면서 한 번씩 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편견이 없이 받아들이는 성향. 자, 편견이 없이 받아들인다는 말은 당신 말도 맞고 자네 말도 맞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지. 누가 자네만 맞다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편견 없이 다 받아들여요. 자, 타인과의 거리를 유지하며 다른 사람과는 일정 거리를 간격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 아무나 이렇게 만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친밀감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사생활을 즐기거나 그랬어요. 개인적 생활을 즐기고 창의적 성격으로 봉사,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과 긴밀한 관계, 이게 특별한 사람과의 관계만 갖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도 특히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봉사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는 인간의 욕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배고픔을 이기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아니죠. 사회적 욕구입니까? 친구 사귀고자 하는 욕구입니까? 넘어섰죠. 자아실현 욕구 답입니다.
안전에 대한 욕구, 안 다치려고 하는 욕구입니까? 아니죠. 답은 3번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왜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야기했냐면 이 내용 자체가 생활을 이제 삶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삶을 초월한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하고자도 노력도 해봤고 근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제 나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게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대통령이 되는 거 있잖아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럼 대통령이 됐어요. 대통령, 당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정치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은 무슨 욕구가 완성이 된 겁니까? 자아실현의 욕구가 완성된 게 아닙니다. 이건 뭔 욕구의 끝이에요? 존경 욕구의 마지막 욕구죠. 모든 국민한테 내가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의 존경 욕구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마치고 고향에 내려가서 내 인생의 마무리 단계를 평온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취지가 지금 이렇게 써진 겁니다. 평온하게 보내. 그래서 고향에 내려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내고 싶은 말들을, 그런 내용을 이런 형태로 표현한 겁니다. 타인과의 거리는 유지하고 봉사도 때때로 하고 친밀한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되는 게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자, 존경 욕구하고 지금 여기 이 내용이 물론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존경 욕구가 여기 보기에가 1, 2, 3, 4에 들어와 있으면은 상당히 더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자아실현 욕구의 개념입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ERG 이론 누가 했냐? 이제 이름을 물어보네요. 자, 앞에서 나왔던 맥그리거의, 자, 맥그리거는 무슨 이론? 맥그리거는 X, Y 이론. 데이비스는 동기부여 이론. 그 다음에 방금 앞에 나왔던 매슬로우는 생한사 존자에서 이야기했던 인간의 욕구 5단계, 생한사 존자 이렇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알더퍼. 이 알더퍼라는 말이 혹시 기억나세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를 알더퍼라는 사람이 3단계로 줄였다 그랬죠? ERG 이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ERG 이론이 누구 거냐 물어본 거죠. 알더퍼가 답입니다. 답 4번입니다. 알더퍼. 답은 4번. E가 뭐였습니까? ERG 이론에서 exist, 그 다음에 relation, growth 이렇게 세 가지를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 이렇게 세 가지로 줄인 거죠. 누구의 욕구를? 생한사 존자, 생리적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이것을 줄인 거죠. 매슬로우의 욕구를 줄인 겁니다. 알더퍼, ERG 이론. 그래서 이름하고 같이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맥그리거의 XY 이론, 알더퍼의 ERG 이론 이렇게 기억을. 데이비스의 동기부여 이론, 허즈버그의 위생요인, 동기요인 이렇게도 되어 있죠. 자, 허즈버그 나옵니다. 동기요인, 고차원적인 거죠. 고차원적인 거고 위생요인은 저차원적인 겁니다. 자, 이 동기요인은 자 이렇게 쓸게요. 동기요인은 만족요인입니다. 만족요인,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이유. 위생요인은 불만족 요인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 불만. 그래서 만족요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로 정신적인 욕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물질적인 겁니다. 물질적인 것에 가깝다. 그래서 이것은 낮은 차원이다 해서 저차원적 욕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생요인과 동기요인을 두 가지를 이런 맥락으로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위생요인은 직무 내용에 관련된 요인이다. 자, 직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나중에 판단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직무 내용 하니까 지금 어려워하셔요. 자, 동기 요인은 직무에 만족을 느끼는 요인이다. 아, 만족 요인이다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 이건 판단하기 쉽네요. 맞는 말이에요. 위생 요인은 매슬로우 욕구 단계 중 존경이나 자아실현 욕구다. 자, 존경이나 자아실현 욕구는 마지막 매슬로우의 단계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차원적입니다.
고차원적 욕구예요. 근데 위생 요인은 고차원이에요, 저차원이에요? 위생 요인은 저차원이에요. 그래서 자아 실현, 존경 욕구하고 유사하다. 틀린 내용이 됩니다. 틀렸네요. 동기 요인은 매슬로우 욕구다. 생리적 욕구다. 동기 요인은 고차원적인 욕구예요. 근데 안전이나 생리적 욕구는 생한사 존재할 때 매슬로우 욕구 중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고차원하고 기본적 욕구가 유사하다. 이것도 이 두 개가 바뀌어야 되겠죠. 위생 요인, 동기 요인 바뀌면 둘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맞다고 동그라미 친 건 이거고 두 개가 틀렸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위생 요인은 직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다.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맞다, 틀리다. 잘못된 결론이네요. 결론은 잘못된 걸로 나옵니다. 왜? 이 일 내용. 자, 이런 거죠. 왜 이 일을 하니? 물어봤더니 임금이 많아서 나는 이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급여가 좋아. 나 그래서 이 일을 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일이 재밌어. 이 일이 재밌어. 이 일 하는 게 돈을 떠나서 재밌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은 뭐가 좋은 거예요? 내용이 좋은 거예요. 이 일에 대한 내용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자동차를 수리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 일이 돈이 안 돼도 그 일을 재밌게 하더라. 그러면은 뭐가 됩니까? 동기 요인이 됩니다. 만족을 자기가 느끼는 요인입니다. 뭐 가지고? 이 일의 내용을 만족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생요인, 직무 내용은 위생요인이 아니라 무슨 요인이다? 직무, 일 내용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기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생 요인은 주로 금전, 지휘, 안전, 관리, 감독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일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만족을 하고 불만족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일 내용은 정신적인 내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동기요인적 요인입니다. 동기요인이다. 직무 내용. 헷갈리면 기억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동기요인의 직무 내용은 동기요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2번이죠. 2번이 동기요인은 만족요인이다. 가장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72번입니다. 모럴 서베이의 효용이 아닌 것은 모럴 서베이 우리말로 사기 조사지 않습니까? 모럴 서베이 사기 조사. 우리 직원들의 사기 조사 한번 해볼까? 이런 의미죠. 얼마나 사기가 충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게 사기 조사예요. 그럼 사기 조사 왜 합니까?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 그럼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직원들한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가 올라가게끔 해야 되겠죠. 사기 조사하는 것은 결국은 근로자의 사기가 떨어졌으면 떨어진 원인을 찾으려는 거고 또 사기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더 사기를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효용입니다. 조직이나 사기 조사하는 이유가 조직 구성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다.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전혀 관련 없죠. 정화작용을 촉진시킨다. 정화작용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뭘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려고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촉진한다. 좋은 의미가 됩니다.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데 자료를 얻는다. 좋은 말이에요. 심리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맞는 말입니다. 왜 사기가 쳐졌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1번이 관련이 없습니다. 자, 사기 조사, 모럴 서베이 사기 조사. 이 말로 여러분들이 바꿔서 생각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기 조사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해설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합니다. 심리 욕구를 파악하여 불만을 해소하려고 하는 거고요. 경영관리 개선 자료, 종업원의 정화작용 촉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